저는 올해 56이고요. 이름은 양태복입니다. 어린 시절이요. 어린 시절은 이제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고 청주 초등학교, 한벌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세관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이렇게 완전 청주 토백이에요. 지금도 이제 계속 청주에서 살고 청주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이제 교편을 잡으셨고 그래서 이제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자랐고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이렇게 컸어요. 위로 이제 형님 한 분 계시고 누나 세 분 계시고 제가 막내로 이렇게 잘 부모님 형제자매들 보호 아래 잘 자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귀여워해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컸습니다. 제일 큰 누나가 57년생이니까 저랑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거의 57년생이면 도대체 43이 67세네 벌써. 그렇게 되시네. 군대는 1991년 대학교 졸업하고서 3월 1일 날 ROTC 29기로다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충북대학교 1, 2, 3 학군단에서 소위로 임관해서 보병 제53사단 부산에 963 포병대대라고 사단 직할대 포병대대 통신장교로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부산의 해운대에 장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중위로 제대를 했어요. 2년 3개월 하고. 한다고 하던데 조건이 안 좋다고. 병사들보다 월급도 뭐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제대하고 나서 어떤 지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2년 동안 고생만 하고 하부들과의 관계나 뭐 공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우대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원율이 많이 떨어진대요. 저희 때는 이제 학점이 나름대로 좀 있어야 되는 거고 C학점 맞았다고 뭐 군대 못 가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F 학점 그거 나오면은 임관을 못했어요. 학점 이수를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군대를 갈 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시대적인 차이고 또 군대 문화 차이입니다. 뭐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시각이 다른 거고 그걸 또 뭐라고 기성세대에서 혼내킬 일도 아니고 제 자식이 이제 29인데 아들이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부모로서 말릴 수가 없어요.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국방이 옛날보다 더 고도화됐고 인력으로 싸우는 것보다도 이제는 금전 싸움이잖아요. 경제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커버가 된다고 봐요.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병제 53사단이 있다 보니까 향토사단이에요. 향토사단의 임무가 뭐냐면 유사시라 하면 전쟁이 났을 경우 향토를 보호하는 향토사단인데 평상시에는 현역이 별로 없어요. 현역 일부하고 방위병, 그때는 방위병이 있었는데 방위병 일부하고 해서 최소 인원으로 군대만 유지를 하고 유사시에는 예비군이 동원이 됩니다. 예비군이 동원이 되면서 완편이 돼요. 더군다나 제가 근무했던 데는 포병부대다 보니까 포병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포병 사격장 훈련장이 없어요. 부산에는. 저 멀리 광주, 상무대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그 포를 다 싣고 이게 자주포가 아니고 견인포다 보니까 오통 카고에다 뒤에다 매달고 갑니다. 35대, 36대 포를 싣고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광주까지 이동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선탑하고 헌병들이 어느 정도 칸보이를 해준다 하더라도 새벽에 떠나서 민간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시간대를 찾아서 새벽에 가가지고 가다가도 혹시나 운전병이 졸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선탑자들,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선탑을 하면서 늘 긴장 속에서 잘 이동을 해야 되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교통관계도 잘 해야 되고 또 그 가서도 자주 접하는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병사들에게 아무리 이제 소총이나 뭐 이런 좀 작은 것들은 여러 번 훈련을 하면서 익히는데 1년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 훈련은 까먹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포 사격을 하다가 포 한 발을 잘 띄워서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민간인으로 날아갈까 봐 여러 가지 전포사지관측 측지 통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활동해서 포병의 고위인의 포 한 발이 잘 띄워져가지고 명중할까지 여러 가지 분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병이 유독 그때는 군기가 세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대외비 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부나 1년 차 때 이렇게 만났고요. 그때 만나가지고 89년도에 만나서 제대하는 93년, 91년도 임관하고 9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결혼했어. 좀 일찍 했죠. 26에. 딸이 26인데. 딸 하나 뒀어요. 아들은 29, 딸은 26. 와이프는 옛날에 할아버지 시기 때 제가 1년차 때 만났다고 했죠. 2년차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훈련을 시키고 막 힘든 훈련을 시킨 다음에 회식하기 전에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면은 니들 오늘 더 뚜져 막 훈련하는 거고 20원을 주면은 좀 아가씨들을 이렇게 저기에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다 같이 놀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옛날 얘기죠. 한 30년 넘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본정통에서 약간 술도 얼큰한데 본정통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천사야 천사. 딱 보자마자 진짜 뿅 갔어요. 뿅 가가지고 이제 술도 먹었겠다, 제복도 입었겠다. 자신감으로 그때는 어렸을 때 자신감 가가지고 아가씨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거 사람 아니고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한번 갑시다 했더니 안 오려고 하지. 거기도 여성이 두 분이었고 나도 이제 내 친구랑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제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는데 그땐 참 유치했지. 막 친구들이 이쁘니까 선배들 그리고 친구들도 막 담배 피던 친구들은 성냥곽으로 집사람한테 막 연락 쳐주고 막 그래.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데리고 왔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얼굴이나 뭐 그런 건 눈에 띄진 않은데 매너가 좋아서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했다 이런 케이스인데 나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전화번호는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잊었어요. 그 회식 끝나고 나서 잊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모르는 여자가 전화가 왔어. 집사람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그때는 삐삐나 전화기도 없고 집 전화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웬 여자다 전화 받아라 해서 받고 그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 진짜 옛날 생각나니까 참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시작을 했고 같은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얼굴은 이쁘고 처음에 이뻐서 이렇게 만났는데 갈수록 저보다 이제 누나 같고 성숙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항상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디 가든 자신 있었던 게 와이프가 이쁘니까 이렇게 팍 피고 다녔어요. 아들 딸 잘 낳고 지금까지 잘 못난 남편 잘 보피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충청북도 제향군인의 조직부장과 안보부장을 겸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은혜노인 제가센터라고 해서 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한 4년 전에 그 개업을 해가지고 그 과를 나왔거든요.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른들 위해서 봉사하고 저는 제 회사도 당연히 이제 지역사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한 7년 전까지는 한 5, 6년 전에 제가 골프를
하기 시작해서 7년 전 이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골프를 주로 했어요. 요즘은 아들하고 가끔가다 이제 스크린 골프 치는 거로 이제 취미를 하고, 주중은 이제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이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주일은 일요일은 계속 거의 이제 교회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취미는 토요일 날 가끔 아들하고 스크린 골프하고, 또 가족들 4명이 모여서 영화 보고, 또 4명이 다 취직하고 이제 돈벌이를 하니까 월급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월급날에는 가족을 위해서 주말에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매주 식사를 우리 외식을 하지. 그때가 즐겁고 유일하게 맛집 찾아가면서 가족들끼리 월급통 내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청주에 있다가 이직을 해서 천안의 그 충남 건강근로자센터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하고서 매우 행복해하고 안정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청주 FC 의무 뭐라고 하지? 의료를 지원하는 걸 뭐라고? 의무 지원팀이 있었어요. 운동 처방사로. 청주 FC 지금은 충북 청주 FC인데, 최초 청주 FC 때 얘가 의무팀을 다 구성을 하고 한 3년 고생하고 이제 프로 되기 전에 우리 아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축구도 좋아하지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천안으로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초창기 26에, 지금 29인데 25에 졸업하기도 전에 알바로 살짝 하다가 졸업하자마자 얘를 데려온 거예요. 양형제라고. 그 얘를 데리고 와서 걔가 이제 처음부터 의무팀 다 만들고 한 3년 다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천안으로 갔죠. 이제. 지금처럼 우리 가족들이 아빠가 사업을 좀 일찍 30대 후반에 사업을 하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내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잘 남편을 보필해줬고, 특히 아들, 딸이 중고등학교, 그때 참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그럴 때도 아버지로서 잘 뒷받침을 못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장성한 걸 볼 때 아버지로서 아들, 딸과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럴 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아내가 이제 현재 권사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장로까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은 피아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의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연단을 주시고 나를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아간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특히 힘들었던 시절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을 잘 양육해주고 보필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지금 충북 제항군인회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에 대한민국 제항군인회가 비단 우리 충북도회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회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구조조정도 하면서 1인 2역, 3역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 정신을 갖고, 내가 주인이다, 이 회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이렇게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지역사회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